이번 AC 밀란전의 패배와 더불어 부상자의 속출까지로 볼 때 토트넘은 올 시즌도 우승컵 들 확률은 더욱 줄어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FA컵도 남아있고 16강 2차전도 남아있지만 리버풀이 다시 완전체가 되어가고 있고 첼시도 엄청 강해지면서 슈팅들이 정확하게 골키퍼에게 차서 그렇지 기회는 잘 만들더만요.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더 추락하고 있고 콘테도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으니 토너먼트를 통해 우승을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손흥민 전성기 31살의 우승 또 실패입니다. 팬들이 손흥민 우승컵 한번 드는 거 보고 싶은데 지금까지 손흥민이 보여준 아시아 역사를 바꿔버리는 대활약으로도 손흥민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지만 자칫 우승컵 드는 건 아시안 게임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손흥민, 박지성처럼 우승컵 들고 기뻐하는, 아니 너무 기뻐서 펑펑 우는 손흥민 볼 수 없는 걸까요? 아무래도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듯 보입니다.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토트넘의 주전급 선수였다가 팀을 떠난 선수들이 대부분 우승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베르바도프, 베일, 모드리치, 카일 워커, 에릭센, 트리피어, 이제 은돈벨레도 나폴리에서 우승 확률 96% 상황입니다. 손흥민 우승 트로피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노하우를 받아들인다면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야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정말 내년이면 에이징 커브 조금 올 수 있는 나이 맞거든요. 우승을 위해서도 떠나야 하지만 현재 토트넘 내에서 이상 기류들도 손흥민이 이런 대우받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 아스날이 맨시티 패배하면서 앨런 시어로도 토미야스의 실수를 지적하면서 패배의 원흉이라고 했는데 맞죠. 토미야스의 잘못으로 패배한 게요. 토미야스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못한 거라고는 희생밖에 한 게 없는데 실점의 빌미를 제공한 것도 아니고 득점 찬스를 놓치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비난받고 있다면 그냥 팀을 나가라는 거겠죠? 그런 팀에 왜 있어야 합니까? 자, 이게 누구냐고요? 놀랍게도 직전 시즌 득점왕인 손흥민에 대한 얘기입니다. 윙어도 윙포드도 스트라이커도 아닌 중앙 미드필더로 손흥민을 써놓고 골 못 넣었다고 끔찍하다고 하는 건 대놓고 마녀 사냥을 하겠다는 건데, 손흥민이 토미야스처럼 대형 실수로 선제골을 어시스트한 것도 아닌데 마치 밀란전 패배가 모두 손흥민의 잘못인 것처럼 말하는 영국의 황색 언론들이 많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말 잘못했을 때는 어느 정도 비판을 감수하는 게 프로의 숙명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의 성적이 안 좋으면 유독 손흥민만 타겟을 잡고 선을 넘는 매체들이 많습니다. 한두 번이면 우연이라고 하겠는데 매번 잊을만 하면 이러다 보니 섬뜩한 낙이마저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번 경기 시작은 3-4-3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3-5-2의 형태로 손흥민은 5명의 미드필더 중 하나였고 케인과 클루셉스키가 투톱이었습니다. 케인이 주포인 건 당연한 건데 그 파트너로 손흥민이 아니라 클루셉스키였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됩니다. 클루셉스키가 축구를 못한다기보다 그냥 역할에 어울리지 않잖아요. 손흥민보다 속도가 확연히 느린데 미드필더에 클루셉스키가 서고 일선에 손흥민이 서 있는 게 그냥 상식적으로도 맞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콘테씨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겠다면 하는 거죠. 아직은 토트넘 감독이니까요. 그런데 그 결과는 케인 슈팅 1개, 클루셉스키와 손흥민은 슈팅 0. 토트넘이 무득점으로 진 게 이래도 손흥민의 잘못일까요? 그냥 생각 없이 손흥민 잘못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쉽지만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는 사람은 진짜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데요. 도대체 축구를 얼마나 모르면 패배할 때마다 손흥민 탓이라고 하는지 이제는 이해를 포기했습니다. 이날 클루셉스키의 스탯은 키패스 0, 크로스 성공률 0%였고 5번의 드리블 돌파를 시도해서 딱 한 번 빼고 모두 실패하면서 5번이나 상대에게 공을 뺏겼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키패스가 2회, 크로스 성공률은 43%였고 볼 경합 승률까지 83%를 기록하면서 공수 양면에서 활약했고요. 클루셉스키가 손흥민보다 못했으니까 클루셉스키가 패배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닙니다. 경기 내용이나 실제 수치적으로 손흥민이 클루셉스키보다 못했다고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경기였는데 영국 언론의 평점을 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게 이상하다는 거고요. 손흥민이 못할 때도 분명 있고 그럴 때 비판하는 건 감수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손흥민이 더 잘했는데도 이 악물고 평점을 깎아내리는 건 참을 수도 없고 참아서도 안 됩니다.
영국의 이브닝 스탠다드는 클레프스키에게 평점 5점을 주면서 말릭 티아우와 테오 에르난데스의 집중 견제를 받았다.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도 기회를 만들기 위해 도전했다라면서 키패스 제로, 크로스 성공률 0%였는데도 열심히 뛰는 모습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에게는 4점을 주면서 두어 개의 프리킥은 위협적이었지만 그걸 제외하면 임팩트가 거의 없었다. 단주마와 더 일찍 교체되지 않은 게 행운이었다라면서 클루셉스키보다 더 정확한 패스로 공격의 기회를 만든 손흥민을 오히려 더 낮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왜 위협적이었던 프리킥을 제외하고 말을 하나요? 미드필더 역할을 한 손흥민이 한 7명을 돌파하고 골을 넣어야만 그게 1인분을 한 건가요? 네. 너무나 눈에 보이게 차별하고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걸 목격하니까 화가 난다기보다 무섭습니다. 토트넘 출신의 제이미 오하라는 여기서 한술 더 떴습니다. 경기 중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손흥민의 플레이는 끔찍했다. 이 월드 클래스 선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면서 윙어가 아닌 미드필더 손흥민에게 끔찍한 플레이라는 혹평을 한 겁니다. 손흥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이번 시즌 경기를 본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콘테와 페리시치의 각본에 의해 철저한 희생양이 되고 있죠. 많은 해외 팬들도 이런 말을 하면서 오하라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페리치가 온 뒤부터 손흥민의 기록이 나빠졌어. 이게 손흥민에게 일어난 일이야. 네가 진짜 축구 전문가 맞아? 누가 봐도 원인과 결과가 명백한데 왜 손흥민을 비난하는 거야? 콘테 시스템이 문제라고. 콘테 전술이 손흥민의 기회를 모두 없앴어. 페리시치가 손흥민의 앞길을 자꾸 막잖아. 손흥민보다 느리고 킥도 부정확한 게 4-3-3은 못 쓰고 3-4-3만 쓰는 게 문제지. 자, 더 말하면 입만 아플 뿐입니다. 다행히 풋볼 런던의 골드 기자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콘테가 손흥민의 장점을 다 뺏어버렸다. 손흥민은 측면을 따라 질주하거나 중앙에서 케인이 연결해준 공을 몰고 갈 때 위력적이다. 지금은 왼쪽 측면을 페리시치가 차지했고 케인의 옆자리는 클레프스키가 차지해서 손흥민의 장점이 발휘될 수 없다. 네, 아주 속 시원한 분석인데요. 손흥민이 잘할 수 있는 걸 못하도록 손발을 아주 꽁꽁 묶어놓고 골을 못 넣는다고 지적하는 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를 알려주죠. 페리시치가 오기 전 3시즌 동안 3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토트넘의 승리를 이끌었던 손흥민이 페리시치와 함께 뛴 이후에 공격 포인트가 확 줄어들었다면 그 이유는 너무 뻔하지 않나요? 진짜 문제는 이걸 알면서도 계속 자신의 고집을 밀어붙이는 콘테 감독에게 있습니다. 스텔리닉 수석 코치가 감독할 때 페리시치 못 올라오게 눌러주니까 바로 손흥민 살아났던 거 보세요. 왜 바퀴에 펑크난 게 분명한데 하라는 타이어 교체는 안 하고 엔진 탑만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콘테가 페리시치랑 토트넘에서 은퇴하기 전까지 정착하시고 손흥민이 이적하는 게 낫겠네요. 최근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위넨이나 PSG로 가면 매우 좋고 아니면 아예 뉴캐슬에서 이강인과 같이 뛰어도 아주 좋죠. 네. 토트넘 선수들이 토트넘만 나가면 바로 우승컵 하나씩은 든다는 거 솔깃하지 않나요? 네. 자, 이제 손흥민 차례가 왔습니다. 우선 올 시즌 손흥민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 지켜보시죠. 네. 단주마 히샬리송과 비교만 해봐 진짜.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지금 눌러주세요. 지금.